어쨌든 박원순 시장이 문재인도 청산돼야 할 기득권이다. 또 참여정부 시즌2 안 된다. 참여정부 실패한 데는 문재인 책임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지금 야권 지지자들로부터 엄청나게 공격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거를 보자마자 진짜 눈을 의심했어요. 네. 그래서 그 기사를 3번이나 읽었어요. 근데 말 그렇게 했더라고. 그래서 제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예. 박 시장의 발언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언론의 오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박 시장께서도 진위가 왜곡됐다. 이런 해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궁금해요. 사실 뭐 제가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궁금한 게 참여정부의 정책 중에 도대체 뭐가 실패했다는 것인지 좀 적시를 하면 좋겠는데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실패했다예요. 이 그냥. 내용을 보면요. 제가 광고적인 이제 감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그 얘기를 던진 거는 변호사님 같이 그런 질문을 사람들이 하게 만드는 거예요. 미끼인가요? 미끼? 예, 미끼인데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저는 여기서 그 박 시장의 메시지나 이런 어떤 기본적인 그 이 메시지의 컨셉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진짜 하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그 경선에 하수도 아니고 핫바리. 하수인데요. 그게 왜냐하면 저는 물었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그 이번에 나오는 경선 후보들 몇 명이에요? 4명이에요? 너댓 명. 모르죠? 그 중에서 문 대표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 박원순 시장입니다. 둘이 친구예요. 연수원 동기입니다. 어릴 그런가요? 적부터 알았던 아주 가까운 사이예요. 그런데 저는 박원순 시장을 싫어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다급하다고 이런 작전을 써서는 안 돼요. 이거는 죽는 수예요. 이게 박지원의 수거든요. 죽는 수 맞아요. 그리고 이거는 김종인의 수예요. 자기가 주목을 받지 못할 때 이 주목을 받는 사람 하나를 끌어다가 그 사람을 폄하하면서 극딜을 하면서 그게 기사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기사는요. 선호하는 기사, 사람들한테 마음을 사로잡는 기사가 있는가 하면은 그냥 그걸 보는 순간 그 사람이 미워지는 기사가 있는 거예요. 지금 문 대표를 이용해서 자기가 주목을 받으려고 했을지는 모르겠으나 문 대표한테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을 문 대표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조차도 이 사람 왜 이래라고 나올 수 있는 거죠. 박원순 지지자들조차 아마 등을 많이 돌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래서는 안 되지라고 이야기할 만한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용이 그 렐러번스가 없어요. 아, 맞아. 이 문재인이 이렇기도 했어. 이때 이 사람이 뭐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라고 의심할 만한 얘기가 아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뭐 이런 거죠.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 나가서 압도적으로 1등을 달릴 때 박 시장 네거티브 절대 안 했거든요. 그런데 3등, 4등, 5등으로 쳐지니까 네거티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급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뒤진 사람들의 숙명이야, 네거티브는. 근데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는요. 예. 문재인 대표에 대한 라이벌 의식이 아니라 이재명 시장한테 밀렸다. 이게 이런 다급함이 굉장히 컸을 겁니다. 그리고 구정전에 뭔가 내가 만회수를 한번 써야 되겠다. 이거는 근데 아니지. 진짜 하책 중에 하책을 쓴 거예요. 하책이지. 예. 자. 이번에는 제가 보기엔 경선 후보들 중에서는 제일 잘하고 있는 게 문 대표 빼놓고 제일 잘하고 있는 게 안희정 지사예요. 안희정 지사도 실제로 문 대표 쪽 사람들이 보기에는 얘가 왜 이러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전체적인 전 국민이 보기에는 안희정 지사가 그 이제 요새 뭐 멘트도 좀 강해지고 그리고 걔 말씀을 되게 잘하시더라고. 근데 그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은 1등을 하려고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람의 상대는 이재명인가? 차차기를 보나?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아니 그런 느낌이 드니까 안지자는 박수 받는 거고 어차피 문재인 다음에 생각하는 거잖아요. 대만 이재명 박원순 이번이 마지막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무리수를 들은 거고. 근데 안희정 이재명이 왜 지사가 그렇게 생각하냐고요. 아니 안희정 지사가 무슨 분란이 벌어졌을 때 지금 교통정리를 잘하고 있어요. 잘해요. 거의 교통경찰 너무 역할을 하고 잘해요. 있어요 지금. 그렇다고 문재인 뭐 지지하는 사람들 안희정한테 안 가잖아요. 문재인한테 있는 거지. 그렇죠. 예,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예. 지금 뭐 박원순이 저런다고 뭐 어떻게 되나요? 그걸 이제 적이 생기는 건 적이 생기는 멘트예요. 그거는 적을 이게 만드는. 밖에서 제3자가 보면 답답한데 안에 들어가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자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이렇게 계속 하수 중에 하수다 그랬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하수를 쳐서 결국은 뭐 탈당이나 경선 불복이나 이런 거 하려고 그거는 못 할 하는- 거예요. 예, 예. 네, 그거는 못 할 거고요. 다만 이제 제가 그 기사가 나서 깜짝 놀라서 제가 이제 진짜 점잖게 다른 분 같으면 제가 아주 굉장히 날을 세워가지고 했을 텐데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고 말았는데 그랬더니 저한테 이제 이렇게 저렇게 주변에 사람들이 전화를 하는데 박 시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치 공학도가 너무 많다. 그리고 현실의 땅을 디디고 있는 것보다는 그래서 거기서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요, 치명적인 겁니다, 이거. 제가 만약에 전략을 한다면 박 시장이 지금 지지율이 정말 지금 형편없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뭔가 노력을 해본다면 단숨에 여기서 문 대표의 지지율을 따라잡으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일단 이재명 시장을 물리치고 한번 위로 좀 떠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문 대표를 붙잡고 올라가야 돼요. 밟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문 대표를 칭찬하고 내 친구 문재인을 얘기하면서 칭찬을 해주면서 문재인이 잘하는 거 그리고 또 제가 잘하는 거 우리가 힘을 합해서 이렇게 갈 거다라는 식으로 했을 때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고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지금 방법을 국면에서 취하나. 청산 대상은 박정희 유신 망령이다. 친일 잔재다. 이명박근혜 부역 세력이다. 이게 청산 대상이지. 어떻게 갑자기 문재인 청산 대상이 되냐고. 이거는 아니에요. 예. 네. 이건 뭐 다 공통된 생각인 것 같은데. 그래, 어쨌든.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예. 이게. 박 시장이 아무리 이렇게 해도 대세는 지장이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이번에 문 대표가 트위터, 페이스북 연속으로 2번 썼잖아요. 좀, 같은 편끼리의 비난 자제해달라고. 근데 이게 좀 안 먹히는 것 같아. 그거는 이제 박 시장 비난 얘기는 아니고, 그 전에 문 썼었지. 팬들이 이제 어디서 뭐 문자 18원 폭탄하고 얘기, 요새 18원, 나오는 예, 얘기들, 예. 그거 지금 전에 썼는데, 그것이 문 대표님이 그 정도로 나서서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좀 시간을 갖고 봐야지. 근데 누군가가 이제 그런 것을 선동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것은 문제겠지만은, 잭스키스 팬하고, H.O.T 팬이 싸우는 근데 이게 거지 뭐. 보수 언론에서 이걸 이용하니까. 아주 근데 제가요, 이용하죠. 며칠 전에 통영 갔다 왔잖아요. 통영 촛불 갔다 오고, 그 다음에 고성에 가서. 근데 고성에 우리 당 당원들하고 또 당원 아닌 분들 몇 분하고 이렇게 해서 한 50분 제가 강연도 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분, 문재인 열렬 지지자 하시는 분이 이제 60대 되신 학교 선생님이었대요. 그리고 이제 정년퇴직했는데, 문재인을 사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거의 무슨 독립운동가처럼 아주 굳은 신념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재인을 지지하는 것 자체가, 매국의 무리를 쓸어버리는 이런 듯한 아주 신념에 차서 막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보기 좋았어요. 저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문재인 대표가 제일 판단을 잘할 거지 않겠어요? 본인의 포지션에 대해서.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그렇게 호소하는 것은 문재인 지지자들은 또 좀 따라줬으면 좋겠어요. 존중을 해주고. 예, 저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서 금요일, 토요일 연속 이틀 좀 크게 썼어요. 그 문제를. 문재인 지지자 콕 박아가지고, 김종인 죽을 날 받아놨다 이런 식으로. 종편에서 계속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수 언론이 자꾸 이용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먹힐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따라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결국 경선에는 시끄럽겠지만 경선 이고 나서 한 사람으로 몰아줘가지고 계속 으쌰으쌰 해야 되는데. 공동 선대위원장 해줘야지. 경선에서 떨어진 분들이. 근데 지금 지자체장들인데 그게 가능해요? 거기에 좀 제약이 있을 것 같아. 공동선 그래서 그 빈틈을 내가 퍼보려고. 정청래 의원이 하세요. 네. 공동선대위원장. 내가 그래서 쫙 해가지고 나는 이미 이 직책을 맡았어요. 뭔 직책 맡았어요? SNS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 그거 본인이 본인한테 주는 거 말고 정식으로 받아야지. 아니 그것은 이제 당연히 주겠지 나를. 주겠지? 나 말고 할 사람이 누가 있어. 이미 청래당 군사들 모아서 지금 여행 연습 강 건너는 훈련 도하 연습 지금 하고 있잖아. 나도 거기 들어있는 거죠? 1호 국회의원이에요. 현역 뭐 이상한 국회의원. 거 시키고 막 그럴 거죠? 네. 그래요. 어쨌든 경선 룰에 대해서는 각 캠프에서 한 명씩 차출돼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그 위원장도 있고 간사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현직 의원들하고 외부 인사들하고 이렇게 지금 룰 세팅 위원회 구성돼 있으니까 의논해서 좋은 결과를 내고 또 각 후보들은 거기에 따르고 그래서 이긴 사람, 진 사람 되면 전 사람은 승복하고 또 이긴 사람 밀어주고 이렇게 돼야겠죠. 모바일 투표 키워드 마지막으로 네. 제가 진짜 말씀드리는데 지난번 대선 경선 때 어떤 후보 측에서 문재인 후보 아닌 측에서 막 보이콧하자 이거 조작 아니냐 이렇게 막 했거든요. 근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가 뒷조사를 다 했었는데 예를 들면 실무적으로 이게 착오가 있었어요. 제 책에도 써놨는데 박준영 지사가 대선 후보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5명이었어. 근데 중간에 사퇴를 했어. 그렇잖아요? 그럼 4명을 놓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물어보는 건 4명으로 물어봤어. 그러면 4개 중에서 1번 찍으면 1번으로 가서 꽂힐 거 아니야. 근데 담난에 미처 박준영을 못 지운 거야.
그래서 답이 5개가 됐어. 그러니까 뭐가 돼요? 다 제로가 되는 거야. 결과값이. 이게 한 30분 정도 계속됐어요. 근데 나중에 그걸 깜짝 놀라서 보니까 응답란을 5칸으로 만드는 거야. 하나를 지우고 그래서 각 캠프를 다 모았어요. 2명씩. 내가 이제 모바일 담당 선관위 부위원장이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실무적 착오가 있었다. 자, 지금 이 4개를 지우고 우리끼리 그러면 실험하자. 그래서 거기서 실험을 했어. 네. 다 맞았어. 네. 그리고 내가 이제 이것은 말로 끝나면 안 되잖아. 이런 문제는. 그래서 문서로 썼어요. 우리 각 진영 캠프는 이런 것이 실무적 착오인 거였고 기술적인 거였지 조작도 아니었고 이건 신뢰할 만하다 해서 다 조장 찍었어요. 다 찍어놓고 제주도 첫 경선 하는데 조작이다. 못 믿겠다. 보이콧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정세균 지금 의장 있잖아요. 네. 정세균 의장이 아니다. 그냥 가자. 당시 후보였죠. 후보였어요. 뭐가 문제냐. 문제 없는데. 그게 정세균 대표가 그때 큰 역할을 했죠. 경선판이 깨질 뻔했어요. 자, 그러면 끝나기 전에 하나만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중간 사퇴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실 저는 가장 걱정하는 게 중간 사퇴가 아니고 보이콧이에요. 후보 중에 한 명이. 나 룰 저 못 따른다 하고 보이콧하면 또 내부 분란처럼 보이고 또 그걸 또 보수론에서 받아서 쓸 거고 저 집구석은 맨날 저렇게 싸우네 저걸로. 그러면 또 분명히 뭐 패권주의 나발이니 나올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백지위만 후보가 뭐 후보는 아닙니다만 문재인 전 대표 또 좀 전에 그 정 의원님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이재명 시장 이재명. 그리고 또 안희정 지사도 예. 맡기겠다 했는데 네. 그렇다면 주요 후보군 중에는 박원순 시장만 남나요? 김부겸 의원 있잖아요. 김부겸도 후보지. 네, 그럼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는 이미 예. 판때기는 끝났어요. 그 3명이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거를 따라가야 되나요, 그러면? 그거를 거부하고 나는 아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순간 더 죽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광고 듣고 와서